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열정으로, 중년엔 책임감으로, 이제는 경험과 지혜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율곡이인은 입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말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인격과 품성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손주에게 건네는 한마디, 자식에게 하는 충고, 이웃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온 어르신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 괜찮아. 천천히 해봐. 이런 한마디에 젊은이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온 사람의 말은 날카롭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이런 말들은 아무리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해도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다. 율곡의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세대에게 더욱 와닿는 가르침입니다.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권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영향력도 커집니다. 손주가 실수를 했을 때, 자식이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후배가 조언을 구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말대로 해라는 한마디가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은 어떤데?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이런 공감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모든 상황의 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고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겪었던 것과 다릅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고보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라는 공감 한마디가 이렇게 해봐보다 내가 결정해 난 내 편이야 라는 취지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을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좋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말을 골랐지만 이제는 살아온 대로, 마음먹은 대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튀어나오는 말, 기분 좋을 때 하는 농담, 불편할 때 보이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평생 어떻게 마음을 갖고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일수록 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저 사람 나이 들어도 참 따뜻하시다 라는 말을 듣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평생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온 분들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품을 줄 알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온 분들입니다. 반대로 나이만 먹었지 라는 말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탓하고,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대로 말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인생의 전반전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더욱 품격 있는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는 잔소리보다 격려를, 자식에게는 걱정보다 믿음을, 배우자에게는 불평보다 고마움을, 이웃에게는 비판보다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 말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은 편할지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평생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말인지를.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말 속에 더 깊은 마음이, 더 따뜻한 인격이 담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말들이 따뜻했는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배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산 세월이 얼만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그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시작됩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이 곧 모든 상황의 답을 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자식들이 겪는 직장 생활, 손주들이 마주한 학교 환경, 며느리와 사위가 살아가는 부부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때와는 다릅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모실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래도 참고 살았어. 이런 말들이 과연 지금 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만 안겨주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지금을 사는 이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곡 이인은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100마디 충고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강력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저절로 배웁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면 손주들도 그렇게 자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그 태도에서 배웁니다. 어느 시장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손님을 속인 적이 없고 값을 깎는 손님에게도 웃으며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세 자녀는 모두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으로 자랐고 그 손주들 역시 할머니처럼 사람을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남의 험담을 하고 작은 이득 앞에서 눈이 돌아가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식이 이혼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참고 살아라.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식에게 필요한 건 훈계일까요? 아니면 이해일까요?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100마디 충고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손주가 대학 진학을 고민합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할아버지 때는 이런 말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손주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옛날과 지금을, 우리 때와 요즘을, 형편 좋은 집과 우리 집을,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던데, 친구 손자는 서울대 갔던데, 우리 때는 이 나이면 벌써 집도 샀는데, 이런 비교가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비교는 언제나 상대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아온 자식을 무능하게 보이게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손주를 부족해 보이게 합니다. 율곡은 각자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비교하는 말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야. 너는 너만의 방식이 있잖아.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위치 자체가 이미 권위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말로 내세우는 순간 진짜 존경은 멀어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말들은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어른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저절로 존경받습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이해하려는 태도, 기다려주는 인내. 이런 것들이 진짜 권위를 만듭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오는 이유가 안 오면 섭섭해 하실까봐가 아니라 부모님 뵈면 마음이 편해져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손주들이 방학 때 찾아오는 이유가 부모가 보내서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시간에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충고하고 싶을 때는 3번 참아보십시오. 1번 참으면 화가 가라앉고, 2번 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3번 참으면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 속에 평생의 경험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배움을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건강은 어때?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사람이 물으면 진심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이 물으면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고 차가운 말은 뜨겁던 마음도 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온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안 맞네. 라고 말하는 것과 고생했구나 맛있겠다. 라고 말하는 것. 둘 다 솔직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영하의 말이고 후자는 봄날의 말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러게 게임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속상하겠구나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전자는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후자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너 또 늦게 왔네? 이건 추궁입니다. 힘들었겠다. 밥 먹었니? 이건 배려입니다. 그것도 못하니? 이건 무시입니다. 어려운데 여기까지 했구나. 이건 인정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건 비난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이건 위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어투를 쓰느냐에 따라 관계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투 하나로 따뜻한 어른이 되기도 하고 꼰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살아보니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충고로 들리느냐, 비아냥으로 들리느냐는 말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좀 들어 대신.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대신. 세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 있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같은 생각을 전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로 하면 지혜로운 조언이 되지만 무시하는 말투로 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됩니다. 그 경계선은 종이 한 장 차이. 바로 말의 온도입니다. 말의 온도는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정, 눈빛, 목소리 톤까지 모두 온도를 만듭니다. 잘했어 라는 말을 해도 무표정하게 하면 차갑습니다. 하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하면 따뜻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을 해도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면 실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정한 눈빛과 함께하면 위로가 됩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찾아오면 환한 미소로 맞이하셨고 누가 말을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씀은 별로 없으셔도 참 따뜻하신 분이다. 말이 적어도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말은 많아도 냉기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냉철해도 괜찮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때로는 엄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함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우리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함을 원합니다. 손주들은 우리의 훈계가 아니라 우리의 품을 원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정을 원합니다. 잘했네 기특하다. 고생 많았어. 내가 최고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지친 하루를 녹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말의 온도를 올려보십시오. 비판하려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를 춥게 만들까? 따뜻하게 만들까? 지적하려 할 때는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하면 안 돼 대신
하면 어떨까? 로. 실망스러울 때도 표현을 바꿔보십시오. 왜 이것밖에 못하니? 대신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데? 로. 말의 온도를 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말의 온도는 결국 인격의 온도입니다. 평생 따뜻한 말을 해온 사람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평생 차가운 말을 해온 사람은 차가운 사람으로 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따뜻한 말로 채워나가십시오. 비판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칭찬을, 훈계보다는 공감을 건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것이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이며, 이웃들이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말의 온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온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하는 연습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유창하게 말해야 했고,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피력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다고 존경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말이 줄어들면서 무게감이 생긴다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지고 그 말 속에 깊이가 생깁니다. 율곡이인은 말이 적은 사람이 신뢰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이 적다는 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낼 줄 아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앉아 계시기만 해도 편안함을 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면 말은 많이 하는데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필요한 말의 유무입니다. 그거 있잖아, 그게 말이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이런 군더더기 말들이 많으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핵심은 간단한데 말만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신뢰도 줄어듭니다. 반면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괜찮아, 잘했어, 고맙다. 이 짧은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속에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손주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했어? 공부 많이 했지. 할아버지가 말했잖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환한 미소와 함께 기특하다 한마디가 더 깊이 전해집니다. 자식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어깨를 토닥이는 한 번의 손길이 더 큰 위안이 됩니다. 말은 때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표정과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이 새겨집니다. 평생 웃으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주름이 생기고, 평생 찡그리며 산 사람의 얼굴에는 딱딱한 선이 생깁니다. 동네에 두 분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경로당에 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자식 자랑, 다른 사람 험담, 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고 가끔 짧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랬구나, 수고했어, 잘 될 거야. 사람들은 그분 곁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신뢰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아낀다는 것은 경솔하지 않다는 뜻이고 신중하다는 뜻이며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말로 주목받으려 하지 않아도 그저 그곳에 계시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 명절날 가족들이 모입니다. 할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말씀은 별로 없으십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옵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손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옆에 있어줄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묻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줄이되 깊이를 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진짜로 귀 기울여 듣는 것. 수고했어 라는 짧은 말 속에 진심을 담는 것. 괜찮아 라는 한마디로 큰 위로를 전하는 것. 장황한 설명보다 한 줄의 진심이, 긴 훈계보다 짧은 격려가, 많은 충고보다 한 번의 공감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중 정말 필요한 말은 몇 마디였는지, 불필요하게 길게 늘어놓은 말은 없었는지, 한마디로 끝낼 수 있었던 말을 10마디로 한 건 아닌지.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모두 걸러내고 남은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것들만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조용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말이 줄어든다는 건 늙어서가 아닙니다. 성숙해서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안다는 건 쇠약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서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품격은 깊어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낼 줄 알고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며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것이 나이 들어 완성되는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고 나머지는 미소와 눈빛으로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말 없는 품격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나이 들수록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하며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하고 말을 줄일수록 품격이 깊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율곡이이가 말한 진정한 말의 완성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듣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따뜻하게 말해도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대화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듣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지금이야말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말합니다. 내가 참았어야지. 친구는 소중한 거야. 화해하러 가봐. 하지만 손주가 진짜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자기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봐. 참고 견뎌.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지만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일을 좀 더 꼼꼼히 했어야지. 할머니, 저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게임은 안 하고? 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게 그건 안 돼.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리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답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말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육아가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것도 힘들다고 해? 나는 너희 할아버지 모시고 애셋 키우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며느리의 마음은 다칩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혼자 하려니 더 그렇지.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의 마음은 열립니다. 사위가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게 안정적인 직장 다니지 그랬어. 이건 비난입니다. 걱정 많이 했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건 치지입니다. 듣는 법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 상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조언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 중에는 더욱 드뭅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 말을 다 들어주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절대 제 말을 끊지 않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죠. 우리 시아버지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랬구나 하시며 안아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일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말하고 나면 후련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경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듣는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기. 그러니까 그런데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하기. 조언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공감부터 하기.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말하는 데 익숙했던 우리가 갑자기 듣기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 줄수록 품격이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것이야말로 말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조언을 잘하는 사람보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평생 말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들으며 사십시오. 평생 가르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해하며 사십시오. 평생 말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침묵으로 완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부모가 되고 손주들이 그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며 이웃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것이 율곡이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말 한마디에 인격이 담기지만 그 인격의 완성은 결국 듣는 데 있다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공부를, 듣는 법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를 나누세요. 내일도 한 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깨우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